두 번째로 이거는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만 원방각이 이 하나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고요. 소위 그 플라톤의 정오면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몇 개의 다면체를 만들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삼각형을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건 정사면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사각형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소위 이제 입방체라 해가지고서 주사위 있지 않습니까? 주사위 모양 같은 거. 그건 이제 정육면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삼각형은 8개 가지고 삼각뿔 2개를 이렇게 마주 붙이면 8개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정팔면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오각형을 갖다가 12개를 이어 붙이면 정12면체가 나옵니다. 다시 정삼각형을 20개를 붙이면 또 정20면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주에는 딱 정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 5개 뿐이에요. 그러니까 케플러가 지동설을 발견하게 된 동기가 처음부터 무슨 만원경 가지고 관찰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계 안에서 수금주 화목토가 돌아가는 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다면체,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이면체, 아까 말씀드린 이 5개의 도형의 궤도 같이 돌아갈 거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되어져야지 돌아갈 때 이 전체가 충돌을 하지 않고 악위라가 딱딱 맞아가며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건 수학적인 가설을 만들어 놓고 실험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정4면체는 화성이다. 뭐 정6면체는 수성이다. 뭐 정20면체는 지구다 하는 식으로 그게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하학적 구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전체의 궤도를 갖다 집어 넣으니까 바로 그렇게 맞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케플러에게 있었던 것은 이런 기하학적 구조가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실험으로 그걸 증명을 해낸 거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리고 이 동양은 처음부터가 우주를 관찰할 때 이런 그 수를 먼저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관찰한다 하는 거죠. 그 천부경에서 그 숫자가 31자가 나오는 것도 그 의미가 따지고 볼 것 같으면 이 수에서 그때 만원경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한단 고기에 볼 것 같으면 오성취류라 해가지고서는 5개 별이 나란히 되는 그걸 증명해낼 수 있는 건 전부 다 수에 의한 그 다음에 이 태양계에는 8개, 9별이 있다는 그것도 뭐냐면 수리에 의해서 그걸 증명을 해나갔어요. 9번째 명왕성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것도 뭐냐면 수리를 하다가 그걸 알게 된 것이. 사실 서양에서도 명왕성 발견한 것은 수학자가 발견해내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것 같지만 그 속에 이렇게 우주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하는 그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것은 먼저 있던 수에다가 더해가지고 그 다음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1이 있었고, 그러니까 또 1 해가지고 1에다 2를 더하니까 2가 되고, 1에다 2를 더해서 3이 되고, 2에다 3을 더해서 5가 되고, 3에다 5에 더해서 8이 되고, 8에다 4를 더해서, 이제 요게 문제가 되죠. 8에다 4를 더하니까 뭐가 되면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가 넘어갈 때는 그 수에서 9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2에서 9를 빼니까 어떻게 됩니까?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에다 3을 더하니까 7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에다 7을 더하니까 10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때는 9를 빼니까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배열한 것을 두고, 이걸 두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소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거죠. 피보나치 수열. 이제 이 피보나치 수 1, 1, 2, 3, 5, 8, 4, 3, 7 이렇게 쭉 계속돼 나가지 않겠어요? 이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초등학교 유치원 수학이에요. 먼저 있던 수를 더해서 그 다음 숫자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숫자를 이제
어디다가 배열하냐면 이제 원둘레에다가 이제 배열을 하는데, 원둘레에다 배열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거기서 원방각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건 아까 그 서일 선생이 원 속에 원을 넣는 그거 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여기 7개 원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전부 아기가 딱 들어맞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생명의 꽃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다가 이것과 똑같은 걸 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거 안에다가 그와 똑같이 원에다가 원을 또 만들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원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다가 또 똑같은 걸 만들어 나오고, 그러니까 이 큰 것 안에 있는 작은 것에다가 큰 것과 똑같은 걸 자꾸 만들어 나갈 때 이게 뭐냐면 이건 생명의 꽃이라고 그러고 이건 생명의 열명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첩첩 자꾸 같은 것이 이제 쌓여져 나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사이는 뭐라 그럽니까? 이 프랙탈 이론이라 하고, 과학자들은 고사리 잎이 아무리 커가도 처음에 또 그 잎 모양 그대로가 똑같은 게 자꾸 반복돼 나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자기 죄기성, 자기 응급성, 자기 반복성, 이게 이 1960년 이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그 불확정성 이론, 다음에 나오는 이 홀로그라피 이론이라든지 카오스 프랙탈 이론이 전부 다 이 도형의 모형이고요. 이건 그 이슬람 쪽에 갈 것 같으면, 이슬람 사람들은 건축이나 옷 입는 데 볼 것 같으면 거의가 이런 생명의 꽃, 생명의 열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그 명상의 주제가 또 이거예요. 이슬람 사원일 것 같으면 이 생명의 열매를 크게 붙여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명상 수행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원 속에서 원을 또 이렇게 아까 그거예요. 이걸 메타토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원의 전부 중심이잖아요. 중심이죠. 뭐 이렇게 복잡한 거 같지만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을 계속 그려 나가 가지고는 원의 중심과 중심을 서로 이렇게 연결한 거, 이게 바로 이제 이슬람 사상의 아주 최정상에서 그들이 가장 숭상하는 그림이 이게 메타토론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뭐냐면 이 메타토론에다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이 피보나치 수열을 아까 1, 2, 3, 3, 5 이렇게 이제 배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절대로 10 넘어가는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이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하라 했죠? 거기다 9를 빼가지고 그 나머지를 갖다 배열하다 보니까 결국은 1, 2, 3, 5, 8, 4, 3, 7, 2, 8, 9, 8, 8, 7, 6, 4, 1, 5, 6, 2, 8, 1. 이게 뭐냐면 딱 24가 됩니다. 24개가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24절기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메타토론 구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하필은 24절기냐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피보나치 수열을 배열했을 때에 원주의 가장 질서정연하게 배열될 수 있는 수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기서 원방각을 찾아내는 거죠. 보시면 이게 바로 삼각형이에요. 3, 6, 9를 연결하는 거죠. 3과 6과 이거 계속 이제 3, 6, 9만 연결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3과 6을 연결시키면은 여기에 삼각형이 나오고, 삼각형 하나, 둘, 셋, 이 앞에 또 안에서가 4개가 돼 가지고 이게 바로 플라톤이 얘기하는 정사면체고, 이건 케플러가 뭐 예를 들어서 그 화성이 운행하는 궤도하고 같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여기도 369만 연결했어요. 이렇게 제가 이 빨간 선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입방체, 정육면체예요. 그러니까 정육면체는 사각형 6개가 모여서 된 게 큐비라고 그래요. 이 정육면체죠. 그러니까 여기는 각이 나왔고 여기 방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정8면체, 여기도 369를 또 다른 방법으로 연결하니까, 이건 뭐냐면은 여기 하나, 둘, 셋, 여덟, 네. 그러니까 위에 이게 하나 있고 밑에 또 그게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게 이제 정8면체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각이 삼각형 각이 나왔죠. 예. 그 다음에는 여기는 정12면체. 정12면체는 정오각형의 12개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 그건 희한하게 369를 연결시키니까 이 선들이 만나는 점을 연결하니까 바로 여기 정오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바로 이제 12개가 만들어졌죠. 이건 바로 이제 여기 이 20면체예요. 예. 이 20면체는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요새 뭐 해병대 마크인가요? 여기 보실 것 같으면 별 모양인데 삼각형이 이게 5개 모여져 가지고서 이제 오각형이 만들어진, 이게 20개의 삼각형이 모여 가지고 정 20면체가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구조, 지각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버뮤다 삼각형이라든지 이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삼각형들이 모이는 이런 지점들이 어떤 지진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볼 것 같으면 삼각형이 20개가 모여서 됐죠. 그러니까 이 정오면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삼각형으로 만들어졌고, 이건 사각형으로 만들어졌고, 오각형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방각은 뭐냐? 바로 이 원 자체가 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원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피보나치 수열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이 된다는 것이고, 이 피보나치 수라는 것은 그 건축을 만들 때 그 황금 비례를 결정할 때, 그 다음에 나무 잎이 이게 커져 위로 올라가는 방법, 그 다음에 소라가 이렇게 자기 몸을 휘감는 방법, 그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이제 각을 만드는 거 135도잖아요. 그게 전부 피보나치 수의 비율로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원래 피보나치는 이게 토끼가 새끼를 이제 낳는 그 비례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피보나치는 지금 이 자연의 그다음에 사고의 모든 분야에서 어디나 적용이 되는 이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학의 피보나치 수 개념 속에, 그러니까 주로 이 369를 연결시켰을 때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다. 이 369라는 것은 3의 2배가 6이고 3의 3배가 9니까 3이 결국은 이 전체 구조를 결정한다고 보면 되겠죠. 왜 이제 케플러가 이 정다면체 그 원방각을 가지고 이 전체를 설명했냐 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 정6면체 안에 정8면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6면체잖아요. 입방체 안에 이 가운데 정6면체가 들어가 있어요.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정8면체 안에 정6면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성 안에 토성이 들어가 있고 토성 안에 목성, 그렇게 그 행성끼리 서로 충돌을 하지 않자면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대칭 구조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태양계를 비롯한 우주는 이 기하학적으로 수적으로 비례를 맞아가지고서 아무리 돌아가도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6면체 안에 정8면체가 들어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방 안에 각이 들어가 있고, 이건 각 안에 방이 들어가 있고, 예. 희한한 거는 정4면체는 자기가 자기 안에 밖에 못 들어가요. 정4면체 안에 정4면체가 들어가 있고, 딴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정12면체하고 정20면체는 서로 또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 뉴턴 이래로,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기하학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하학에서부터 구조가 이렇게 되어졌을 것이다. 즉 원방각으로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사고를 하고는 그걸 이제 만원경을 통해서 실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상당히 이제 재밌는 그림인데 그 원방각이 하나의 도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도형이 있어요. 이게 큐복타 헤드론이라 하는 건데, 이건 뭐냐 하면은 각이 지금 하나의 도형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큐복이라는 말은 7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면에 7개가 있고 뒷면에 7개, 전체는 14면체가 되는데, 희한하게도 삼각형하고 사각형이 서로 이어붙어 가지고서 이렇게 반듯한 정다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보시다시피 삼각형만 모여야 되고 사각형만 모여야 되잖아요. 오각형인데 이거는 삼각형하고 사각형, 그러니까 각과 방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조화로운 도형을 만든다 이죠. 이걸 큐복타 히드론. 그 다음에 이게 정육면체라고 그런다면은, 이 정육면체, 그러니까 우리 이 주사위의 강남 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내버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다 펼쳐놓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각하고 방이 이렇게 모여서 전부 세금하면 14개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그럼 원은 어디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서일 선생님이 사각형 속의 원 속의 사각형을 자꾸 반복해 얘기하는 원인이 거기 있어요. 아까 생명의 열매에서 원의 중심 부분을 갖다가 서로 연결을 하면 요게 바로 요 큐복타 헤드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있었냐면 원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요걸 중심으로 원을 하나씩 다 그려 나가는 거예요. 모이는데, 만나는데.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이런 원으로 된 생명의 열매가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큐복타 헤드론도 원방각이 이제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도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서양 것을 통해서 원방각을 증명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동양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동양에서 여기에 하도낙서라 하는 거죠. 하도낙서. 그 다음에 우린 또 나가서 이제 정력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도지에서 또 우리 고유한 수 개념이 있고요. 이제 원방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오징어 게임하고 또 관계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서양에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소위 자연수라 하는 거예요. 자연수. 그 자연수 소에는 뭐가 빠지면 제로가 빠져 있고요. 마이너스가 빠져 있어요. 마이너스 1, 2, 3, 4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1, 2, 3, 4, 5와 제로를 넣으면 그게 바로 정수가 되는 거예요. 인테그럴 넘버라 해가지고 정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걸 분수로 나누면 이 3분의 1 같은 건 계속 0.333으로 계속 나가니까 그 유리수가 나와요. 또 그러니까 또 어떤 거는 그냥 뭐 0.14, 0.2 반복되는 또 이런 순환 반복하는 또 유리수가 나오고, 아무리 나누어도 나눠 떨어지지 않는 수가 나와요. 파이라든지 루트 2라든지 아무리 가도 나눠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런 수를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루트 마이너스 1,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메저리 넘버에서 허수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수가 체계가 그냥 서양 수학에서는 이 복잡한데, 이 서양 학자들이 동양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 서양에는 이렇게 수가 발달해 가지고서 이 수의 개념이 다양한데 동양에는 한껏 해봤자 1에서 10가지 숫자 외에는 주역도 그렇고 뭐 우리 정력들 그 외에는 수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이제 이런 수를 다 실수, 자연수인데 실수에다가 허수를 더하면은 복소수라고 그래요. 복소수.
허수에다가 실수는 복소수라 되는데 가감성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다 되는 것은 복소수, 그러니까 실수에다가 허수를 콤바이닝 시킨 것만이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 아까 자연수 같은 걸 빼기를 할 수 없잖아요. 마이너스 개념이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어떤 건 나누어뜨리지 않으니까 또 나누기가 안 돼요. 어떤 건 또 곱하기 안 돼요. 그 허수하고 실수를 곱해서 그것만이 가감성제가 다 된단 말이죠. 그 우리가 복소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양 수학이 도달한 지금 이제 최고 정점까지 수를 얘기했어요. 여기에 이제 물론 이제 거기 사원수라든지 그다음에 초월수라든지 이런 수 개념이 또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우리 동양적인 수 개념에서 나온 거거나 혹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동양에서는 여기에서는 수를 갖다가 뭐 자연수라 해서 1에서 9까지로 연속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자연수로 보지 않아요. 1, 2, 3, 4, 5를 그걸 생수라고 그래요. 생수. 거기다가 여기다 5를 더하는 거예요. 6, 7, 8, 9, 10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걸 성수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수와 성수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 6은 수라고 그러고 2, 7은 화라고 그러고 3, 8은 목이라고 그러고 4, 9는 금이라고 그러고 5, 10은 토라고 해서 소위 수화 목금 토 그 오행이 이제 형성된 거죠. 그리고는 이거 홀수는 양이라고 그러고 짝수는 음이라고 그러니까 양, 양, 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그 나폴레옹 혁명,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시대에 올 때까지 수라는 것이 한마디로 이런 시메트리,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게 문제예요, 서양에서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수를 생수와 성수로 나누고 홀수와 짝수, 음수와 양수를 나누는데 이걸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찌감치 수를 이렇게 생성수로 나누고 홀수와 짝수 이런 대칭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럼 이 5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서양의 저 유명한 허수 개념이에요. 루트 마이너스 1 개념이에요. 이게 5가 들어가 가지고서 수가 이렇게 한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순환한다고 하는 그 회전한다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 허수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여기서 어떤 이 마을의 한복판에 있는 친구 집을 내가 여기 주유소에서부터 찾아간다 그러면은 친구 집이 있는 데와 나 사이가 우선 원형으로 돼 있다고 할 때 원주율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원주율. 파이를 계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빙빙빙빙빙 회전해야 되니까 회전 개념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허수라는 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수가 빙빙빙들 회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 좌표기에 그어 놓고 이쪽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계속 허수를 자꾸 곱해 가야지 이렇게 삥 돌아서 원점으로 되돌아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허수가 없으면은 수가 이렇게 회전한다는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수가 회전한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가 하냐면 5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5가. 예, 5가 그 역할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바로 이 수화 목금토라고 하는 오행이 회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죠? 예, 수가 목을 생하고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화 목금토가 이렇게 상생을 할 뿐만 아니라 상긍을 하잖아요. 이 수가 회전을 하고 수가 동시에 음양으로 이 대칭을 만든다고 하는 이게 바로 간단한 것 같지만 서양 수학에서 그 중에 빠져가지고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던 것을 이걸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거는 서양에서 그 갈루아라고 하는 아시죠? 19세 그 연적한테 바로 결투를 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19세 갈루아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근데 왜 이 서양의 지성사회는 수학자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많이 생긴지를 모르겠어요. 뭐 피타고라스의 이 여제자 히파투스인가요? 바로 무리수를 발견했다가 가지고 목에다가 그냥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바다 빠져 죽이잖아요. 뭐 칸토 같은 수학자는 또 그 당시 가톨릭 신부들이 신성모독이라 해가지고 지판론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정신병동에서 죽고. 하여튼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수학자들이 박해도 많이 받고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많이 사는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갈루아라고 하는 수학자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프랑스 혁명 기간에 혁명의 정치적인 적이 이 갈루아를 죽이려고 어떤 여자를 가운데 두고는 결투를 하자. 그래서 결투를 해서 뭐 상대방은 너무 명사수예요. 그럼 갈루아가 자기가 뭐 죽을 걸 당연히 알았죠. 그러니까 그 전날에 자기 동생이 밤새도록 자기가 유언 비슷하게 써놓은 수학에 그것이 바로 이제 나중에 군론이 되는데 바로 이 갈루아라는 수학자가 우리 동양적인 수 개념을 처음으로 말한 수는 대칭이 있다. 대칭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는 풀리는데 5차 방정식은 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5차 방정식이 왜 안 풀리는가? 300년 동안 수학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도 수식과 모양은 똑같은데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 부호가 달라 있는 것만이 항상 방정식은 근이 2개 나오잖아요. 답이 2개 나와요. 하나는 플러스 근하고 하나는 마이너스 근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 방정식의 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1차에서 4차까지는 이런 대칭이 만들어지는데 5차 방정식에 가가지고는 그만 대칭이 성립 안 돼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가운데 어느 하나만 있고 어느 하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갈루아니 그걸 증명해가지고 5차 방정식은 풀리지 않는다고 하는 증명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행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삼각형은 대칭의 수가 6개고 예, 그 다음에 사각형은 24개가 나오고 오는 뭐냐면은 정오면자는 오가 몇 개 나와요? 120개 대칭이 나와야 해요. 근데 실제 그림을 그리고 같으면 100개 대칭이 못 나와요. 그러니까 60개밖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 여기에서는 꼭 60갑자에서 딱 끝나버린 이유가 수를 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칭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64개, 그 다음에 60갑자, 60진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는 60을 넘어가면 대칭이 없어요. 성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대칭이라는 것이 얼마나 수학에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수는 짝수, 홀수 대칭으로 되어 있고 생수와 성수 대칭으로 되어 있고 성수는 5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 16수, 27화, 38목, 49, 50토라고 하는 오행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간단한 것 같지만 서양 수학사에서 무려 유클리드 이후에 2500년 동안에 몰랐던 그런 수는 대칭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 역을 공부하는 분들 참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역 공부하는 분이 많아요. 이거 몰라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 수를 왜 이렇게 만드는가에 대해 조금만 고민해. 왜 우리 동양은 서양과 다르게 이렇게 수를 이렇게 만들었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목화 토금수가 16이고 뭐 이런 식으로만 바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뭐 황제 내경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음양오행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회전대칭의 개념이에요. 음양이라는 것은 이런 서로 마주보는 이 반영대칭이에요. 그 회전은 회해라고 그러고 이 첩첩은 거울대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해첩첩이라는 말은 결국은 두 가지 대칭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근거해서 이 소위 우리가 마방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게 지금 이 사각형입니다.
방이에요. 거기 볼 것 같으면 27, 61, 83, 49 가운데 5가 들어가 있어요. 예, 이렇게 더해도 15가 되고 이렇게 더해도 15가 되고 대각선으로 더해도 15가 되고 예, 매직 스퀘어 가로 세로 대각선 어느 방향으로 더해도 전부 15가 되는 이것이 바로 마방진 아주 고스트 같은 그런 사각형이다. 이 방이에요. 그러니까 방인데 이러한 마방진 방 사각형이 만들어진 데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1, 2, 3 1, 2, 3 이거는 시계 바늘과 반대 방향으로 배열을 합니다. 삼각형에다가. 예. 그 다음에 여기는 7, 8, 9는 시계 바늘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을 해서 이 삼각형을 이렇게 이제 뒤집어 놓고는 요걸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별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걸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이 국기잖아요. 여기다가 바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456. 그러니까 그 주인공 성기훈이 경마장에서 제일 처음 딴 상금도 456만 원이고, 그 다음에 참가자 번호도 456이고, 그 다음에 다 우승자가 돼가지고 딴 상금도 4억 5천 60만 원, 456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456은 그 1, 2, 3, 4, 9 가운데 가장 중가운데 있는 수예요. 이 수를 여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 2, 3 여기 와 있죠. 그 다음에 7, 8, 9 여기는 두 개 겹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4, 5, 6을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과 이것은 회전 방향이 반대니까 하나는 시계 바늘이고 하나는 반시계 바늘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은 서로 비틀려져 있다는 것이죠. 비튼 상태예요. 이거 그러니까 메비우스띠예요. 그러니까 메비우스띠. 거기에 4, 5, 6은 뭐냐 비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튼 데다가 안 비튼 걸 갖다가 넣으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 마방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는 가로 세로 대각선은 어느 방향으로 더해도 15가 되는 숫자가 매직 스퀘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이 이 미카사라고 하는 이제 그 회사에서 이 미카사 회사는 일본에서 그 이런 도자기 이런 공예품으로 만들고 아주 정말 질이 좋기로 아름답기로 유명하잖아요. 여기 볼 것 같으면 여기는 이렇게 회전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회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여기는 이쪽도 저쪽도 아닌 마치 소용돌이가 뱅뱅뱅뱅 도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하나는 1, 3으로 배열하고 하나는 7, 8, 9로 해서 회전 방향을 반대로 했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 그게 아주 간단해요. 여기 지금 소용돌이 치는 여기를 서로 분기점, 서로 만나는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는 1, 2, 3으로 배열, 하나는 7, 8, 9로 배열했다는. 그럼 4, 5, 6 아무것도 비틀지 않은 거예요. 이 가운데 선 보세요. 이건 하나도 안 비틀고 이렇게 찍찍찍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마방진 수의 구조를 갖다가 바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조각 작품화한 거예요. 이거는 이 안에 무늬가 그렇게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모양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안에 무늬를 볼 것 같으면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것이 마주 붙어가지고 붙는 그것이 소용돌이 치는 여기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방향이 같은 선을 붙여놨다. 이건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구조이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제가 실물로 이제 이 마방진 구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이제 그러니까 1, 2, 3, 7, 8, 9는 회전 방향이 서로 반대를 해서 마주 붙었으니까 이건 보니까 이게 그대로가 메비우스띠죠. 그러니까 종이를 뒤쪽에 앞면에는 1, 2, 3을 줬고 뒷면은 7, 8, 9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비틀어서 마주 붙이게 될 것 같으면 1, 2, 3, 7, 8, 9가 이렇게 메비우스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건 그러니까 이거하고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 5, 6은 이건 그냥 원기둥이잖아요.
비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안 비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비튼 것 메비우스 위에 그게 안 비틈이 원기둥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이게 바로 이 낙서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비틈에 안 비틈은 뭐라고 그랬죠? 그걸 클라인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각적으로 보기에 이게 힘들다 그러면 그냥 말로 이해하면 돼요. 비틈에 안 비틈. 이건 클라인병이에요. 클라인병. 그러면은 우리에게 남는 숙제는 뭡니까? 만약 이 4, 5, 6도 비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면 이제 비틈에 비틈이 되는 거죠. 비틈에 비틈. 그럼 그거는 클라인병이 아니고 벌써 사형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클라인병과 사형평면의 그 관계를 아까 설명을 했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의 지금까지 마방진, 낙서의 구조가 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우리 천부경에서 대삼합육, 7, 8, 9, 3, 4 성환. 그러니까 그게 천부경이 얘기하려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이 비틈과 안 비틈을 갖다가 연결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3, 4 성환, 5, 7, 1 묘연, 6, 7, 8, 9. 이게 결국은 우리 천부경은 이 유상수학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비틈과 안 비틈의 관계, 그 나아가서 이제 원방각의 관계를 조화시키자면은 바로 이제 이런 구조를 밝혀놓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 1, 2, 3은 생수라고 그러고 7, 8, 9는 성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4, 5, 6은 뭐냐면 생수하고 성수가 합쳐져 있는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꼭 뭐가 가냐면은 우리 그 휴대폰 전화기에 전화판 부조가 같아요. 똑같잖아요. 1, 2, 3, 4, 5, 6, 7, 8, 9. 예. 이게 바로 우리 휴대폰 그냥 자판이에요. 숫자판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 별표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잖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로로 읽었을 때 여기에 하도낙서 수가 나오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세로로 읽을 것 같으면은 이걸 147이라고 그러고 258이라고 그러고 369라고 그러는 거죠. 369. 그러니까 우리 부도지는 이렇게 가로를 읽지 않고 세로로 읽는 거예요. 이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똑같은 걸 놓고서 세로를 읽느냐 가로냐 하는 이것이 바로 이창우 박사님이 쓰신 이 당군 조선 오행의 문제. 그러니까 요 임금하고 당군 조선하고가 계속 전쟁을 치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중국적 사고방식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고조선적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 고양이하고 개같이 한 놈은 꼬리를 올려야 좋고 한 놈은 꼬리를 내려야 좋아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고하는 방식이 이게 달라 놓으니까 이게 그 우의 아들 개가 바로 이 당군 고조선을 침공해 들어와서 대패하는 그 사건이 사마천 사기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 문화전쟁이에요. 우리 이창구 선생님이 이번에 쓰신 그 책이 바로 요거 하나로 서쪽의 화하 문명하고 동쪽의 동이 문명 간에 어떤 문화 갈등, 충돌을 빚었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성수라고 그러고, 이걸 법수라고 그러고, 이걸 채수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바로 147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 뭘 만드냐 하면은 달력을 만드는데, 한주, 이 요라고 그럽니다. 일요가 7일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 그 다음에 그 네 개가 4요가 모여서 4, 7, 28 한 달이 돼요. 그러니까 부도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달력이 얘기할 것 같으면 한 달은 28일이고 거기다가 그래 되니까 1년이 1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12개월이 아니라 우리 당군 고조선에서는 1년이 13개월이고 한 달이 28일이에요. 그러면 뭐가 남냐면 364일이 되니까 남는 날짜가 있잖아요. 남는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면 요거 가지고 계산해요. 258 가지고. 법수 가지고서. 예.
법수 가지고서 365의 4분의 1 되는 그걸 또 계산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이 체계가 전체 없이도 그 달력을 만드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부도지와 인류세라고 하는 이 책을 제가 한 권 단행본으로 쓰지 않았어요. 바로 이거 가지고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아까 그 4, 5, 6은 그건 비틀지 않고 그냥 붙였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중국의 그 낙서 마방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배열을 하냐면은 1, 4, 7, 2, 5, 8, 이렇게 방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를 원둘레다 이렇게 배열한 다음에 1, 4, 7, 2, 5, 8, 아까 얘기한 3, 6, 9, 이렇게 삼각형으로 여기다가 배열을 할 것 같으면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단군 고조선에서 이 수를 이해하는 방법이고, 여기서 뭐냐면 우리 민족이 달력을 개발했고요. 그것도 결국 따져볼 것 같으면 이 안에 바로 이 원방각이죠. 그러니까 이 각과 방과 그다음에 이 자체가 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단군 고조선 특히 부도지 23장에서는 이 중국 낙서에서는 비틀지 않았던 4, 5, 6마저도 이 비틀어 가지고 붙였을 때 비로소 거기에서 이제 원방각 수 개념이 다 나오게 된다 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대칭이 어떻게 만들어지면 1, 8, 2, 7, 3, 6, 4, 5. 그러니까 1, 8, 2, 7, 3, 6, 4, 5. 이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 사형 평면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의 낙서는 마방진 낙서에 있어서 그 클라인병 구조라면은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그 성수법수 재수 그 부도지의 수 개념에는 이 사형평면의 수 개념이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